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양자의학과 이미지요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현대의학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대의학은 인체를 볼 때 이제 물질로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물질로 된 것만 생각을 하고요. 또 현대의학은 인체를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체를 기계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인체의 각 장기나 조직은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뭐 인체의 마음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이 1900년도에 출현해서 1930년도에 그 기초 개념이 완성되었고요. 그동안 많은 학문 분야에서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뉴턴 물리학의 틀을 버리고 첨단 과학인 양자 물리학의 틀로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생물, 화학, 심지어는 경제, 심리학에서도 이 양자 물리학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다시 작성했고요. 또 특히 이 의학 분야에서는 대체의학에서 양자 물리학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학과 양자의학을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 현대의학은 3차원, 뉴턴 물리학을 접목한 3차원이라고 본다면 양자의학은 4차원이고요. 현대의학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물론적인 입자, 그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4차 사원의 양자의학은 유심론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유심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자뿐만 아니라 파동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라든지 마음,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인정하는 게 이 양자의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의학이 기계론적인 조직, 세포, 이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마치 기계 부품을 교체를 하듯이 이렇게 교체하는 것 쪽으로 기계론 쪽으로 본다면 인간을 볼 때 양자의학은요 유기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유기체가 조화를 맞추고 균형, 밸런스를 맞출 때 건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의학은 질병 중심으로 환자를 보고 또 마치 기계 부품처럼 우리가 마치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듯이 인간의 장기나 이런 것들도 고장난 부분만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렇지만 양자의학은 전인적인 전체적으로 환자를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 중심적이고 또 환자가 가진 자연 치유력이나 면역력을 중시하고요. 통합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를 우리가 보통 입자로 본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 파동인 에너지와 마음 같은 것들도 통합적으로 같이 균형을 봐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양자의학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국소 부위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양자의학은요, 우리가 통합적이고 전인적,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어, 육체와 정신과 에너지와 뭐 영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전인의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현대의학이 의사중심적이었다면 이 양자의학은 환자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육체적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양자의학은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마음, 정서,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에너지까지도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양자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파트가 좀 더 넓고 통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이제 육체적인 현대의학에서는 전체는 부분의 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부분을 다 합쳤을 때 그게 전체 한 인간이라고 본다면 양자의학은요.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이 있고 부분 속에서 전체가 있다는 식으로 홀로그램 모델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은 0점장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부분 속에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양자 이야기의 비교를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도 소우주, 우리가 우주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거시세기가 있고 은하가 있고 또 그 대우주가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양자의학에서는요, 인간도 소우주고, 그 소우주를 나누고 나누고 나누면, 여러분들이
우주가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세포, 물질, 분자를 나누고 원자를 나누면 원자에 가장 작은 소립자까지 나눠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인간이 이제 이 그림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브레인셀이고 요거는 우주거든요. 굉장히 흡사하죠. 여러분들 그림 봤을 때 인간의 브레인셀이나 우주의 그 만물의 우주의 이 모양체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그 양자의학에서는 인간도 어떻게 보면 소우주다. 우리는 지금 전체 우주 속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몸 하나하나도 소우주라고 보고 있고 이 소우주는 대우주를 반영하는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림자 같은 반영하고 미러처럼 그림자같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몰약의 개념은요, 우리가 과학자들은 물질을 분석하고 분석하면 쪼개고 하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다시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과 전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전자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전자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물질을 볼 때 대부분 다 입자로서 어떤 물리적인 구조, 어떤 형태를 가진 입자의 성질만을 우리가 예전에는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자물리학 개념이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은 모든 물질이 입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파동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양자물리학의 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자로 봤을 때는요, 물질로 보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 다음 세포, 염색체, 이렇게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파트를 우리가 입자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육체적인 구조, 물리적 구조로만 가지고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인간의 몸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입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파동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비물질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전체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입자와 파동 두 가지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현대의학은 입자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쪼개지고 염색체고 이런 입자의 구조들만 인정을 했다면 이 양자물리학 개념은 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파동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입자, 파동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양자물리학의 큰 개념, 파동이란 개념이 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그 양자물리학을 창안한 닐스 보어거든요. 그래서 닐스 보어란 이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자와 파동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모든 우주의 물질들이. 그래서 이걸 상호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상호성의 원리는 마치 이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물질은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자와 파동 두 가지가 갖고 있고 또 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입자와 파동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물질에는 입자가 있고 파동이 있는데 이 모든 물질은요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장. 그래서 이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우주의 에너지장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광자가 우리가 입자와 파동이 우주의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물리학에서는 비국수성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의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까지 우리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게 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수직적인 연결선상에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자 물리학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4차원의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수평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있을 뿐이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파동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거는 물질로 되어 있고 눈에 보이고 입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의학, 우리 자연의학에서는 이제 에너지란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한의학에서도 기라는 거는 에너지 의학이거든요. 에너지란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 에너지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파동이란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은 비물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은 파동의 성질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장을 형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 음성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귀에 들리잖아요. 이거는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가 소리 중에 공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면서 이 소리가 들리는 게 공명의 개념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물질이 입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두 가지 갖고 있다는 거,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입자이면서도 파동의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물질적인 것들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인정해 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란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에너지라는 개념.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도 없고 질량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봤을 때 그 전자를 관찰했을 때 얘가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그 전자를 관찰하는 순간 내가 관찰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잖아. 눈으로 보고 관찰을 하는 순간 이게 전자가요 입자로 관찰되기도 하고 혹은 파동으로 관찰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찰자가 어떤 작용을 할 때 이게 입자나 파동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관찰자 효과거든요. 그래서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 뒤에서 양자의학 개념에서 이 관찰자 효과, 파동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와서 우리가 양자의학이라는 개념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찰자 효과라는 거는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어떤 물건을, 입자를 관찰하는 순간 이게 이 마음이 마치 에너지처럼 전파되어서 전자한테 가서 작용함으로 인해서 입자 토는 파동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찰하는 순간 그게 마치 에너지처럼 전자에 전달이 돼서 이게 입자가 될 수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음 에너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개념이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왔던 게 언제였냐면 20세기 초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개념이 이제 물리학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파동이란 개념이 들어오면서 에너지작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그 뉴턴 물리학에서는요, 그냥 인간은 마음은 필요 없고 육체, 눈으로 보이는 관찰할 수 있는 육체만을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 이야기라는 게 육체만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 병이 나면 어떤 장기, 조직 이런 개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병이 나면 거기 아픈 부위를 여러분들이 뭐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한다든지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개념이 이 양자 물리학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육체로만 된 게 아니라 에너지, 육체, 마음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개념을 마치 그 에너지 의학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의학이 분야가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글렌 레인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양자의학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이 양자의학의 개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인드하고 에너지하고 육체 이 세 가지 개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우리가 이제까지는 육체만 봤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인간을 볼 때
마음도 중요하고 에너지도 중요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같이 봐야지만 인간이 건강을 완전한 건강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동양의학에서도 얘기하는 거 정기신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양의학에서는 우리가 정이라는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기라는 에너지,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신, 세 가지 개념을 동시에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볼 때 동시에 세 가지 개념을 보고 세 가지 개념이 다 같이 건강하고 균형을 맞춰줘야지 건강하다고 보고 있고,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몸과 생명과 영혼,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영혼육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인간의 몸에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균형과 조화를 맞출 때 가장 인간은 세상의 자연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렌 레인 박사님은요, 인간이 육체, 에너지, 정보, 이 세 가지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또 이 세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균형을 맞춰야지만 건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인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정서, 마음이죠. 마음,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란 개념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원동력이 되는,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물질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여기 기라는 개념을 여기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 바디도 중요한데, 이 바디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마음과 에너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얘기하고 있고, 세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춰야지만 건강한 육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완전한 건강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의학의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양자의학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육체, 에너지, 마음 구조가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는 한 가지 구조, 육체만 보면 안 되고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동양의학에서 정기신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을 몸을 다루는 의학, 그다음에 에너지를 다루는 에너지 의학, 그다음에 마음을 다루는 심신의학, 이 세 가지를 통합한 것이 바로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양자의학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왔던 개념이 의학으로 접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 양자의학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데이비드 붐이라는 분이 이분의 양자 이론하고 그다음에 글렌 라인 박사님의 생물학이 같이 의학이 접목이 되는 새로운 의학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양자 이론하고 생물학하고 이것들을 의학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개념이 양자 의학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자 의학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간은 세 가지 개념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 에너지, 마음을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구조로 통합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까 파동과 입자라는 얘기, 우리가 물리학에서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구조라는 얘기를 계속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초 이론이죠. 그래서 인간을 볼 때도 인간이 이 인간이 에너지의 통합체인데, 인간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결국은 소립자라는 가장 작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전자의 존재는 입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입자와 파동이 두 가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어떻게 보면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이 양자의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파동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또 나오냐면 에너지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에서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개념. 자, 여기 파동이죠. 자, 입자가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모든 물질은 입자도 돼 있지만 또 한 가지 파동이란 성격을 두 가지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파동 때문에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도 하나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육체로 되어 있지만 이 육체 안에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장을 같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모든 물질은. 우리 모든 물질은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전자, 가장 쪼개면 가장 작은 존자, 전자, 소립자도 입자와 파동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파동이라는 개념 때문에 모든 에너지장을 갖고 있고, 이 에너지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을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신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 여러분들 요즘에 잠재의식이라든지 잠재의식 수업 같은 것들 보면 우리 정신의 개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시크릿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정신이 먼저 존재해서 그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개념이 이론의 바탕이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관찰자 효과. 우리가 과학자가 어떤 물질을 관찰했을 때 그 관찰을 한다는 건 내가 정신을 거기다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 마음을 줬을 때 이게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 있다고 앞에서 관찰자 효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이론을 이 개념에서 양자 물리학이 생겼고, 이 양자 물리학이 양자 생물학을 낳고, 양자 생물학이 양자 의학을 낳아서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양자 의학이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한계가 뭐냐면 인간을 볼 때 물질로만 봤다는 거예요. 인간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음이란 구조도 있고 에너지, 심지어는 에너지란 개념도 있고 에너지장이란 개념도 있고 인간도 파동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인간은 하나의 육체 덩어리 이렇게만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인 한계, 치료가 안 되는 많은 질병들, 현대의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많은 질병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 양자의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인간을 육체, 에너지, 마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사고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여기 이런 개념으로 치료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의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자의학 치료 원리는 모든 존재, 세상의 모든 존재는 쪼개고 쪼개면 전자, 소립자가 됐을 때 이 모든 개념이 입자와 파동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파동이란 개념 때문에 에너지장을 형성한다는 거죠. 인간도 여러분들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론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개념. 이게 이런 이론 때문에 뭐 시크릿도 나왔고 잠재의식, 기도요법 이런 것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새로운 이론 의학 체계가 나온 것들이 대부분 여기 개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자의학이라는 거는 에너지장을 구별해서 분석함으로써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단도 하고 또 그 비정상적인 에너지장을 우리가 어떤 치료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장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적인 에너지장을 미세 전파나 뭔가 에너지장을 자극해가지고요,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려서 건강을 되찾는다는 이론이 바로 양자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도 우리가 이제까지는 육체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마음도 관심을 가져서 이 세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치료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바로 양자의학의 치료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에너지장에 대한 증거와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2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